네, 8월 15일 10시 50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목 분석이나 그 뭐 보유 종목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일단 그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이 채널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이 채널에서는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떤 그 재무제표, 뭐 EPS나 PER이나 그리고 뭐 영업이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기업의 실적 발표, 뭐 시장 흐름, 수급,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거죠. 네, 그런 채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 더블맨 너 4만 명인데 구독자가 한 서너 명의 그런 의구심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찝찝한 게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 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똑똑하다고 표현하는 게 좀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자, 기본적 분석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지표, 수급, 재무제표, 이런 거를 너무 그 더블맨 너는 간과하는 게 아니냐, 단순히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알고 파동만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게 좀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네, 만약에 이런 질문에 뭐 반대로 과학적이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파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을 뭐 한 명이 했던 두 명이 했던 이거에 대한 거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서로 찝찝함, 그런 느낌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답변의 일환으로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 채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바이블처럼, 네,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이제 저자는 김중근 님이, 저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이제 저자는 김중근 님이고, 이 책의 이름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뭐 집에서 혼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파동을 알지 못하면 주식 매매가 제가 불가능하다, 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유튜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저 만났다고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제가 뭐 찾아보진 않으니까 영상을 일일이. 그런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알려줘서 제가 어제 봤어요. 네, 근데 뭐 더블맨 만나서 뭐 유쾌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쾌하진 않았어요. 네, 좀 무거웠죠. 왜냐고요? 네, 부러워서. 여러분 문익점 아세요? 문익점? 네, 그 목화씨 가져온 사람. 그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네. 아마도 문익점은 당시에 그 목화씨를 가져오면서 본인의 이름이 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네, 후세가 알아준 거겠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편하게 HTS 화면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뭐 이것저것, 네, 이동평균선도 그려가면서 보조지표도 봐가면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돈 싸들고 회사가 좋다고 하면 재무제표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증권회사 가가지고 돈 주면서 나 이 종목 사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파동에 대한 얘기를, 이거 지금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를 이제 저 혼자 필터링 할 때는 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는 이유가, 약간 일목균형표는 약간 제 느낌으로는, 네,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내용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9라는 숫자를, 네, 3579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하나의 상승을 3579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9를 일목균형표에서 따온 거예요. 네, 9라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일단 그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파동 이론을 우리나라에게 처음 도입한 사람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네, 굉장히 이 책은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의 이 책이 얼마나 뭐 기념비적인 일인지 모르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과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든 우주가 우리의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사실상은 지구에서 아주 찰나의 생을 살다가 가지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쓴 책이에요. 네,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부러움
무거운 반, 그런 마음이었는데 뭐 유쾌하게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책을 자꾸 추천하니까 그 간혹 일부에서는 뭐 출판사랑 혹은 저자랑 무슨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데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밥도 제가 샀어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에 했다시피 그 더블맨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저자조차도 이 파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는 그러면 뭐 거기 가서 그거나 봐라 뭐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랑 전화 파동으로 주식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데 별거 아니라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걸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실적을 발표했어.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면 기업의 실적 발표는 우리의 주식 매매의 어떤 그 나침판으로 쓰면 안 되겠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B라는 지표가 있어. 응? 영업이익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런데 막상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면 그 지표도 어떤 주식 매매에 있어서 나침판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는 지표죠. 그렇죠. 하지만 파동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종이로 제가 간단하게 3번의 상승과 번개 모양의 하락 이렇게 표현은 간단하게 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몇몇 분만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뭐 지루하시거나 그러면 안 보셔도 되고 뭐 주말이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죠. 이런 게 있죠. 저도 여러분 이 파동 이론을 보면서 저도 의구심을 안 가졌을까요? 저 까탈스러워서 엄청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모든 수는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허수도 있으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 생활에서 허수를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살면서 우리가 i제곱이라는 수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숫자만 아라비아 숫자만 만나지. 끼케야 기호 몇 개 들어가 있는 게 다일 텐데. 그래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당연히 파동으로 카운팅 안 되는 차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카운팅을 못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카운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차트들도 있어요. 그런 차트들이 대부분 어떤 차트들?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차트들, 그리고 241선 밑에서 지들끼리 그냥 헤매는 차트들, 혹은 주식의 유통 물량, 주식 수가 작아서 어떤 뭐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세력이 차트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차트들은 실질적으로 뭐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파동 카운팅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어떤 학자적인 스칼라십하게 접근하지 않고 주식 매매에 사용하신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글로벌 기준이에요. 파동을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책의 저자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책의 저자분께서는 책의 저자는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차트가 파동으로 카운팅될 수는 없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가이드라인에 족하다. 여러분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매수를 할지, 이 하락이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꼬라박는 하락인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는 파동이에요. 파동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죠. 가끔 한 주만 살아. 우리가 이제 정찰병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뭐 LNF나 SK나 LG전자에 정찰병을 보내놨어요.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한 주를 놓고 그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서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동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여러분이 그 종목을 관찰하지 않으면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병원 가서 심전도 같은 거 하시면 종이에 이렇게 파동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의 상태를 뭘로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말, 뭐 주변 환경, 여러분의 재력, 생김새, 학벌, 인성? 아니에요. 그 파동으로 여러분의 몸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캔들이 쓰고 보조지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생기고 이 캔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일봉은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장 전부터 시간 외까지 하루에 모든 이 종목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과 돈의 흐름을 캔들 하나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쪼개면 분봉도 있겠고 틱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동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렌트겐 아시죠? 네, 엑스레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적외선, 자외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다 파동이잖아요. 네, 진폭이 길고 짧은가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로 하여금 우리 몸속을 째지 않아도 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이 2차원에 나타나 있는 이 파동 자체가 뭐 인간의 마음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때 시대적 상황 이런 거를 다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손으로 여러분들의 살을 꼬집으면 실질적으로 분명히 만져지지만 여러분의 몸 자체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관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파동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채널에 그 이론 물리학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뭐 그런 구독자 앞에서 번데기에 주름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파동으로 존재하고 그것들의 성질이나 성향, 모든 흐름을 파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파동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답변이 됐나요?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단어예요. 네. 아니 가이드라인이 없이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파동 없이 만약에 단순히 재무제표로 주식을 매매하신다고 하면 그 재무제표는 혹은 보조지표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요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네. 아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답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파동은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최신 과학의 최상에 위치한 개념이에요. 파동 이론은. 주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네. 뭐 의료, 또 과학, 건설, 예술, 네. 이런 모든 그 실질적인 유기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들을 파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설명이 좀 됐나요? 네. 그래서 뭐 관심 없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소수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해가 안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채널에서 패턴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뭐 갭타스키 이런 거 아시죠? 네, 교육 영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런 식의 음봉이 떨어졌는데 양봉이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상승의 신호가 아니라 더 꼬라박는 신호다. 이게 갭타스키 하락형이죠. 예를 들어서. 네, 하지만 파동을 알고 있으면 이건 B라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파동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뭐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 네, 이런 패턴도 요렇게 요런 모양인데 뭐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네. 그래서 요런 모양 자체도 1파에서 올라오면서 2파 조정을 받고 네, 3파가 시작되고 있는 지점. 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이 3파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파동을 알면 물론 패턴을 알면 좋죠. 편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소위 말한 일자 조정. 이제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은 그 방구석 유튜버가 혼자 앉아가지고 지가 막 머리를 짜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레퍼런스가 있어요.
네, 이전에 그 훌륭했던 그 선배라 그럴까요? 네, 선배 주식 투자자들이나 주식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하나의 원리나 개념으로 확립해 놓은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제 주관적인 어떤 과거의 경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된다더라. 네, 이런 식의 설명은 전혀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내가 주식을 10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일자 조정 여러분 아시죠? 네, 이런 거.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쓰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일자로 조정받는 경우에 상승한다. 이런 것만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자 조정을 찾았고 최근에는 이제 SK 케미칼이 그렇게 갔죠. 네, 일봉상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섰고 도치 바디 거의 없는 네, 또 상승. 그리고 뭐 시젠도 주봉상 요런 모양이죠. 네, 도치. 그래서 아니 요런 모양은 가는 건 알겠는데 더블맨 나는 주식을 10년 하면서 일자 조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윌리엄 오닐이에요. 윌리엄 오닐은 파동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잘 나가는 차트들을 다 모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차트를 공통점을 뽑은 거죠. 잘 나가는 차트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어떤 자리에 사면 상승을 한다더라. 이런 걸 이제 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보통 주봉을 더 신뢰했습니다. 주봉상 장대 양봉이 섰을 때 뭐 이거를 주봉이라고 치자고요. 옵티팜을 예를 들어서 주봉상 이렇게 양봉이 섰는데 이렇게 네?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진폭이 짧은 연이은 캔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반드시 상승을 한다더라. 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일봉이나 주봉으로 도지 모양이 연이어 돼 있으면 상승한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네, 이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됐나요? 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그 책의 저자분이 파동이 반드시 다가 아니다. 반드시 다가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그 시가총액이 적은 네, 막 300억짜리, 4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주식 그리고 카운팅이 안 되는 주식은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또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즘에 메일 칼같이 봅니다. 완전히 제 개인 메일이랑 분리를 했기 때문에 메일을 칼같이 보니까 뭐 이런 건설적인 질문이나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영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칠게요.